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운교육에서 중상고 통합사회라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권소연이고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다운교육에서 중상고를 맡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성과도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상고 친구들의 이제 통사한국사의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을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제 사회교육과랑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제 사회교육과, 사회 이제 사탐 전문학원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이제 근무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전 영역, 사탐 정 영역을 거의 수능 수준까지 지도를 해봤던 강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출제 포인트를 각 영역마다 다 알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지금 시그니처 공식이라서 아마 작년에 이제 그 중상고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원에서도 감사하게 광고를 붙여주셔서 이제 보셨던 분들도 많은데, 제가 공식으로 완성하는 사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른 사회 선생님과 좀 차별되게 구조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성과가 좋았던 친구는요, 사실 이제 1학기 때 사회를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인데 4등급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중간 때 저랑 처음 수업을 했는데 이제 2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1등급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말고사까지 마무리를 해서 1등급 이제 후반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나를 알고 왔어? 이랬더니 선생님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었대요. 네, 친구들한테 이 선생님 수업은 일단 과하게 많은 걸 요구하진 않은데 수업 시간은 조금 힘들어. 근데 하고 나면 하는 거에 대비해서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 패러다임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개정통합사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좀 있을까봐 조금 간략하게 집어넣었는데, 일단 통합사회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통합사회 1의 이제 목차인데 이게 이제 1학기 시험 범위거든요. 작년에 중상고가 1학기 시험 범위는 상대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많은 이제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중상고는 제가 그전에 맡았던 학교들 중에서는 사회는 진짜 쉬웠던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학교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이제 중에서 중하 정도 학교였는데 25년에는 살짝 수능이 이제 되니까 변화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이제 좀 난도가 많이 올라오냐면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당장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2단원입니다. 네, 행복 파트라 그래서 행복에 대한 각 사상가별의 그 사상가들의 그 주장들이 나오는데, 작년에 중상고가 사실 중상고는 윤리 선생님이 따로 들어오시진 않아서 일반 사회 전공이신 분들이 이제 윤리 내용도 다루시는데, 문제는 윤리라는 과목의 수능 심화 영역까지도 여기서 내시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선지 구성이 되게 까다로워요. 중상고 시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는 리을 선지 하나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로 아이들의 등급이 가리게끔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을 선지가 문제는 수능에서도 3점짜리 문제에서 핵심 그 정답을 가르는 선지로 나와서서 일반 사회 선생님들인데 어떻게 윤리 포인트를 이렇게 철저하게 아는지 저도 이제 좀 선생님들께 좀 많이 놀라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 파트에서 보통 등급이 많이 갈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다양성에서 이제 문화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게임형, 수능형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중상고도 여기서 난도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좀 쉬워요. 쉬운데, 제가 이 부분 파트에서 거의 문제가 그냥 똑같이 나왔거든요. 맨 마지막 파트에서 제가 이제 그냥 똑같이 나온 거,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 것도 제외해서 그냥 완전 똑같이 나온 것만 모아 놨는데, 사실 통합사회도 문제가 좀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는데 작년도 아니죠. 한 2, 3년 전에 조금 통합사회 어렵다 싶은 학교들이 냈었던 문제 유행이 중상고는 이제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여기서도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2단원, 4단원 1학기 시험에서는 변곡점이 될 거고요. 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중상고가 이게 조금 문제인데, 이제 중상고가 통합사회가 4시간이잖아요. 근데 지리 선생님이 작년에는 한 분이 1반부터 11반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씩밖에 못 들어오셨는데, 또 중간고사에는 중간에 선생님이 예비군까지 가셔야 돼가지고 수업 시간이 좀 확보가 많이 안 되셨습니다. 근데 지리 선생님이 열정이 많으셔서 수능 세계지리, 한국지리 논점까지도 가르치고 싶은데 수업 시간이 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를 1학기 중간과 기말에 좀 시도를 하셨는데 좀 이게 조금 양이 좀 시간도 확보가 안 되셔서 살짝씩 출제 오류가 있어서 2학기 때는 좀 안정적으로
내셨는데 올해는 선생님도 조금 일을 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출제 오류의 부담 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것을 조금 펼치지 않으실까 싶어서 지리 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수능 논점이지만 평이했지만 난도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2 같은 경우는 2학기 시험범인데 여기는 그냥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일반사회랑 윤리 파트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중상고가 2024년까지의 기출은 사실상 25년부터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존에 안 나왔던 논점들 여기서 그냥 다 던지셔서 내셨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 어려웠던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아예 시험지를 걷어요. 어떤 이제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했는지 그 아이들이 이제 X치고 O치고 이런 것도 제가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2단원의 정의 파트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서 이제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개념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답이 갈려서 여기서 이제 등급이 갈렸었고요. 경제 어렵습니다. 그냥 단원 자체 내용이 어려운데 중상고는 25년은 24년보다 난도를 올린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솔직히 다른 학교 비하면 좀 쉬워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한 좀 한 친구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제가 작년 중상고 친구들 이제 봤었는데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저랑 쭉 한 친구들과요. 처음에는 중상고 시험 조금 어렵진 않다, 평이하다 그래서 1학기 중간까지는 사회까지 어떻게 챙겨 그러면서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내용이 이해는 쉬웠던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을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못 잡아서 친구들이 생각보다 상위권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 때 그걸 좀 빨리 캐치한 친구들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성적 총합을 했는데 국영수사과 중에서 그나마 내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사회일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2학기 중간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2학기 중간까지 혼자 할 수 있어 했던 친구들이 이제 조금 안 들어오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2학기 기말 때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냐면요. 한두 명이 들어왔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신규생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한 7, 8명 되는 친구들이 국영수 심지어 과학까지 1등급이었어요. 근데 사회랑 한국사가 3등급, 4등급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 반에 이제 친구들이 소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때 2학기 기말 때 유입이 됐는데 보고 와서 놀란 거예요. 선생님 쟤도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2학기 기말 때는 좀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좀 상위권 친구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친구는 이러더라고요. 저 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왔는데 아니면은 이제 아무리 해도 사회가 2등급인 친구, 완벽하게 나는 1을 다 찍어야 되는 그에 필요한 친구가 들어와가지고는 저한테 선생님 저는 사실 상위권이에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놀래요. 얘도 있었네. 그러니까 2학기 기말쯤 되면은 전교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경제 파트 이제 차근차근 저랑 이제 논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조금 쉬우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우니까 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좀 나중에 봐도 되겠지 그러다가 밀립니다. 왜냐면 중상고가 특히 2학기 때 그게 더 심해지는데 친구들이 2학기 때 수학이랑 과학 난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회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그냥 일주일에 저는 사실은 친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친구들이 이제 평한 대로 저는 시간을 많이 뺏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와. 그래서 이제 3시간 내지 4시간, 4시간 정도 그냥 저랑만 하고 그냥 저랑 하고 문제 그냥 다 체화하고 가는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회에 조금 시간을 많이 안 뺏겨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적을 좀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오고 처음에는 사회 문제 풀기 싫어요. 사회학 과목에 거부감이 있던 친구들도 제가 일부러 조금 시험은 쉽지만 문제는 어려운 걸 주거든요. 그래야 세부적인 디테일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이러니까 친구들이 좀 특히 상위권 친구들은 승부욕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학원에 돈 내러 배우러 왔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면 솔직히 그 학원을 다닐 당위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너희가 사회에 너네 아직 이런 거 몰라.
너네 네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하지만 너 이거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던져주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공부할 문제가 남았네 라는 걸 좀 끊임없이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파트 2학기 기말 때 조금 단원이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많았는데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마 2학기의 시험 범위가 조금 조정이 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좀 조정이 되면서 경제가 2학기 기말에만 나왔었는데 2학기 중간에 섞어 나오고 2학기 기말에도 이제 섞어 나오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편하게 난도를 조금 올릴 것 같아서 2학기 때는 2단원과 3단원이 시험 파트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상고통사는 여러분들 A, B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한 수업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A 파트 선생님이 일반사회에서 윤리까지 다루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사회 선생님인데 윤리를까지 심화 내용까지 이제 다루시는데 문제는 이분이요. 윤리에서 보기 힘든 일반사회에서 조금 많이 쓰는 문제 유형을 윤리에 적용해서 문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부터 애들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지리는 이제 수능 세계지리 한국지리를 다루시지만 평이했습니다. 평이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난이도가 근데 문제는 평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긴 틀리면 등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9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 평이하다는 건 제가 틀리면 남들은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는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중상고 근데 이제 통합사회 A에서 좀 조심하셔야 했던 거는 선생님이 수업 필기에서 내십니다. 네, 기존에 유인물을 제공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선생님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셨는데 어떤 선생님은 출판사에서 교과서 요약본 프린트를 주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거 안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필기를 윤리 내용의 심화 노점들 다 필기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업을 내셔가지고 아이들이 사회 시간에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시험에 나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서 좀 집중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시험은 이제 객관식 100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2024년은 그냥 단순히 교과서 정오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로 개념 확인형 문제였는데 수능형 문항 굉장히 이제 출제 비중 많이 늘어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윤리 같은 경우 필기에서 내신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필기 문장 그대로 내시는 게 아니라 그걸 국어적으로 비틀어서 변형해서 너 이 사상가의 입장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너 독해 능력 이제 충분한 거 맞아? 요걸 이제 섞어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윤리 파트 사실 이과 친구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논점인데 그거에 대한 거 조금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면 작년에 사상가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개념 빈출 문항부터 심화 문항까지 사상가의 주장들, 문장들을 다 OX 문제 선지를 던져줬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 문장에선 여기가 틀린 거야.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거를 다 훈련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등급을 가려는 건데 이제 당당하게 맞아왔습니다. 지리 같은 경우는 좀 평이했는데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1학기 때 작년 1학기 때 선생님이 조금 시도를 하셨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1학기 시험에서 지리에서도 잘 출제 안 되는 유형을 섞어서 문제를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문제 유형인데 그걸 지리 내용을 넣어서 낸 적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시지 않을까 이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 사실 이거 일반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패턴인데 이거를 내용을 다 윤리 내용을 냈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지금 윤리 행복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모든 선지를 전부 다 정오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얘는 단순 소거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좀 저는 조금 놀랐었던 게 이런 문제가 이제 게임용 문항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 푸는지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패턴들 사실 이 문제 유형이 낯선 문제 유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상고 그전의 시험에서는 없었던 게 처음 작년에 중간고사부터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본 친구들 그러니까 기존의 중상고 기출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 기출만 의미가 있어요. 2025년 기출만 의미 있고 24년까지 기출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변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까지는 좀 많이 안 냈었는데 기존에 이제 수능형 문항, 추론형 문항을 많이 냈어가지고 친구들 좀 체감 난도가 올렸고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 지리가 왜 그러냐면 2024년부터 지리 선생님이 새로 발령받으셨습니다. 네, 젊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존의 중상고 이렇게 그래프 적극적으로 내는 학교도 아니에요. 기출 보시면요. 근데 작년 선생님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걸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상고 한국사는 압력 높은 거 좀 아실 것 같아요. 객관식 100으로 구성됐는데
1학기 시험 체감 난이도는 최상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등급 것이 작년에 정확히 92 정도로 이제 제가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상고 시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요. 일단 사료 분석형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료 분석형 문제보다는 진짜 철저하게 지역적으로 내용 암기 여부를 묻는 문단가만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상고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역배점 구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문제가 배점이 큽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난도 높은 문제들이 1점대예요. 그래서 자, 되게 무서운 점은요. 진짜 쉬운 문제는 난이도 거의 하 정도의 기초적인 문제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실수하면요, 어머님들 점수가 3점이나 깎여요. 차라리 어려운 거 틀려가지고 1점 깎이는 게 나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 어려운 문제를 뭔가 이제 중요해 보이고 이제 점수를 사실상 옆에 적어놓긴 하지만 중상고는 시험 맨 뒷장에 점수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에 이제 계속 애들이 몰입되다가 여기를 다 놓쳐서 여기서 실수하면 점수가 와장창창 깨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역배적 구성인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이런 것까지 암기 싶은 것까지 암기를 시키는데 어떤 거냐면요. 연도도 아니에요, 어머님들. 연도도 아니고 사실상 진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들 있죠. 그런 거를 막 빈칸을 뚫어놔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계산하라고 나오십니다. 시구 구성에서. 이게 사실 저도 처음 보는 문제 구성인데 중상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한국사 시험에서 보기 힘든 통상에서 오히려 많이 나오는 정어편당형 틀린 서술계수 경우하기는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안심하셔면 안 되죠. 1등급을 노린다면 이것까지 챙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배점이 조금 낮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은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숫자, 교과서에서 철저하게 나오는 건 그래도 장점인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의 숫자들을 이렇게 나와서 식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계산해보라 라는 게 이제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전명당식의 개혁전과 그냥 교과서 이거 나와서 중간중간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사실 사료인데 본문도 아니고 사료인데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개수 찾아라. 개수 찾아라라는 거의 문제는 속어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지 구성을 못하고 진짜 내가 이 문장들 다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통상에서 많이 보는 포인트인데 이제 점수 계산해서 채점표 계산하세요. 이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3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중상고 한국사 문제 일단은 조금 까다롭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개강일인데요. 일단 목요일 일요일 제가 다 저녁 타임으로 이제 배정을 했는데 9시 끝난다고 하지만 사실상 10시 귀가입니다. 친구들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는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문제 하나하나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지도를 할 거고요. 1주부터 4주까지 보통 진도를 제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뺍니다. 일부러. 빨리 빼는 이유가 남자친구들 숙제 해오라 그러면 숙제 안 해옵니다. 그래서 배운 개념이 휘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남겨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풀리는 강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빼는데 진도를 빨리 빼는데 이 진도 빼는 순간에도 계속 중간에 중요한 문제들 기출문제는 이미 이때 다 다루고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5주차부터 직보까지는 뭘 할 거냐면 문제만 풉니다. 심화 문제 위주로 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이 다룰 수 있는 것들 학교 기출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신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 직보 전에 이거는 시험 일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시험 일정에서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직보 전에 그냥 기존 수업 시간에 그냥 제가 무료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좀 사이가 좋은 편이라 그런지 아니면 친구들이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지 이 무료 클리닉이라 그래서 보통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냥 다 나와요. 모두 출석을 해요. 실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는 좀 꼼꼼하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제 자료가 작년에 좀 마음에 드셨던 어머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유명한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다가 이제 조금 점수가 안 나와서 제 수업을 들어오셨는데 자료를 보시고는 계속 그래서 1학기 기말부터 2학기 기말까지 제 자료 때문에 수업을 계속 이제 들으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자료 퀄리티가 조금 저는 자부할 정도로 좀 많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표 정리랑 이제 꼼꼼하게 중상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심한 논점들 있죠. 그런 거면 제가 이렇게 쫙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친구들이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여기서 시험 적중한 거 되게 많았다라면서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 수업인데 제 문제풀이 가장 큰 특징이 자 소단원별로 그냥 단순히 문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소단원별로 거기서 주제별로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유형까지 제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집 보시면 예시문항 있고 비슷한 문제들이 쫙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사회도 문제풀이 스킬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은 이상하게
들어간 시간 대비 정석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학습이 비슷한 유형들을 이제 체화해가지고 패턴화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정도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이제 주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풀이로 해석을 다 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문제풀이 접근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설명을 직접 적어놔서 그래서 이 자료들에 대한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중상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애정을 갖고 있던 거라서 특히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상고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기존의 스타일대로는 기존 문제집들로 시중 문제집들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 같은 거 했을 때 좀 적중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적중했던 문학들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학생 관리는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친구들이 이제 저랑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면서 지금 올라간 친구들도 그래서 저랑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